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144페이지에 그 적법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적법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목적 자체가 지금 여기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겁니다.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적법해야 된다. 법률행위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 요거였습니다.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강행법규 위반하고 목적의 적법에서 강행법규 위반과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임의 규정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게 한번 확인을 해서 이쪽에다가 판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행법규라고 하는 거.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강행법규입니다. 반면에 임의법규, 이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은 선풍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관련이 없으니까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자, 강행법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강행법규는 지금 효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속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 반면에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이다라고 말하면 바로 이 강행법규 위반은 효력 규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지금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이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가 있었다 이거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의한 미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다. 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을 주지 않는 한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 무허가 영업행위 이런 것들은 무허가 건축이 이런 것들은 공법상 처벌은 받겠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사법상 효력은 전부 다 유효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그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기계약 금지 규정입니다. 자기계약 금지 규정입니다. 자기계약 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님이 손님이 그 매물로 팔아주세요. 매도가 있어서 물건 내놨는데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등기로 취득하는 거. 등기 취득하는 거, 이거 직접 취득하는 거, 이게 자기계약인데 이 자기계약 금지 규정, 요거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이란 말은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손님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하더라도
그 공인중개사 법령은 위반됐지만 사법상 효력 그 등기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그 등기 유효.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는 유효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받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기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 3년 3천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은 변론을 하고 사법상 효력, 즉 민법상 등기의 효력은 유효다라고 하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효다. 자, 그다음에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 수수료를 초과했어요. 중개 수수료를 초과했을 때 이 초과분에 한해서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명의신탁 위반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을 갖다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한 명의신탁한 것도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매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그 매매도 그런 것도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자 제한법이 있는데 이자 제한법 24%죠. 24%를 초과했다. 그래서 이자 제한법인데 이자 제한법을 갖다가 초과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44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쭉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0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07번입니다. 07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판례에 의한다. 잠깐만.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단속 규정이 답이 되는 겁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효력 규정이 아니면 단속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을 골라라라는 소리예요. 자, 1번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요거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단속 규정으로서 요거 맞네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걸 자기계약인데 자기계약 금지하는 규정. 요거 자기계약 금지 규정 요거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 그 등기는 유효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받은 행위를 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단속 규정은 거기 기억하고 니은하고 두 개만 단속 규정 위반인데 요거 또한 작년도 기출문제로 올라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을 좀 볼까요? 요약집 관련해서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가니까 타당, 사회적 타당과 관련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03조 위반은 이제 이런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 무효,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교재 145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번에 보니까 첫째, 내용이 사회 질서를 위반했느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첩계약이라든가 도박계약 뭐 이런 것이죠. 도박 이런 거. 그다음에 둘째, 사회적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붙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것을 그 불법 조건이라 그래요.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와 관련된. 그다음에 셋째, 반사회적 동기의 불법이 표시됐다.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아닌데 이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동기의 불법, 그럼 이런 나쁜 놈 무효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동기의 불법이 내 마음속에 있고 아직 상대방 마음속에 있고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 시험 문제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져야만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 관해서는 법률 행위 시 계약서 쓸 때를 기준으로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이번에 그런 말을 써놨죠. 거기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나왔는데 거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징역의 성립 과정의 그 강압 사건이다 그랬는데 양정모 회장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정모 회장이 부산의 그 양정모 회장이 국제그룹 고무신 공장, 운동화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서빙고 분실해서 거기서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은 강박이죠. 강박이라고 하는 이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러다가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에 증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성립 과정에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표시 형성 과정의 하자로서 취소의 문제일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이래갖고 국제그룹을 안 돌려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한 것은 강박에 의한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못 돌려준다. 이렇게 된 것이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로서 상대적 무효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 이제 사회적 타당성 103조 위반이란 말이죠. 103조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갖다가 위반을 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이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인이 안 된다라고 해서 추후의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절대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란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통정허위 표시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다.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 통정허위 표시 보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허위의 근저당을 허위, 가장 근저당이니까 거짓 근저당이니까 이것도 상대적 무효다. 103조 위반 아니다라는 거죠.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맞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갖다 인수한다. 그래서 원래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매수인이 양도세를 인수하는 것,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매수한 경우에 그 자체가 불법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니다라는 거죠. 계약법에서는 특약으로 매수인이 전부 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째 다운 계약서 쓴 거, 이 다운 계약서,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거, 이것도 103조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통치자금으로서
비자금을 은닉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해서 임치 맡겨놓은 거 이런 것도 103조 위반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중개인 간의 자기계약, 의뢰인과 중개인 간의 자기계약도 반사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등기,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 생략등기, 이것은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주지 않는 한 중간 생략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 그 무효를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보니까 동기의 불법이 표시된다.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효가 아닌데 이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의 불법은 무효다라고 말씀드렸고, 성공보수 약정인데 성공보수 약정도 주의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위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인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거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브로커 사건인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의 조건으로 임야의 일부를 소송물의 일부를 임야의 일부를 징여받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했으니까 소송 브로커라 그러죠. 이런 자들이 한 거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전 약정이다. 증권사와 고객 간의 투자금에 대한 손실보상 약정은 증권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들었다. 요즘 뭐 인천에 어떤 여자분이 그 생명보험 몇 개 들어가지고 그 전 남편에게 죽이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전부 다 보험을 편취할 목적이니까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다. 부첩관계를 종료를 해야지 조건. 거기 박스 쳐보세요. 종료를 해야지 조건이다. 103조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746조가 같이 나온단 말이죠. 746조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요. 그래서 첩에게 또는 내연남에게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자동차를 사준 게 있다면 불법으로 건너간 거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첩에게 징여를 했는데 해제 조건으로 징여했다. 그러면 첩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겠다는 건데 이 첩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징여한 것도 불법인 급여고, 그러니까 단절될 첩계약이 끝났을 때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징여 계약도 무효이고 첩계약도 무효이고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103조 위반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가담을 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민법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이냐 불문하고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반사적 법률 행위로 가서 이중매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했다. 우리가 보통 위약벌은 보통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일반적으로 위약벌로 물리는데 이걸 위반을 하게 되면 10배의 위약금을 물린다. 위약벌이 너무 지나치죠. 이런 것들은 과도하기 때문에 103조 위반에 해당된다. 노름빚을 대물 변제하기로 한 약속하는 것도 이것도 103조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보니까 양가로 사본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행 전이면 모든 사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반사적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니까 추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은
103조 위반하면 746조에 해당하는 불법 어린 급여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0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 09번입니다. 09번을 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두 번째,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박스 종료를 해제 조건.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내연녀에겐 징역. 그러면 종료할 때 내연녀한테 징역한 걸 돌려받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므로 내연관계가 단절됐을 때 증여한 걸 돌려받겠다는 건데 지금 첫 계약에 의해서 그 증여한 것은 불법 어린 급여니까 못 돌려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증여뿐만 아니라 이 계약 자체가 전부 다 무효다.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전부가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중자는 누구냐면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말합니다.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다. 나왔다. 뭐가 나왔다? 적극가담이 나왔네.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게 파트불문이에요.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민사특별법이든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효다. 그래서 3번 무효. 4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고,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지 103조 무효. 상대적 무효지 103조 무효는 아니다.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103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니까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허위 근저당 표시는 108조 무효로서 상대적 무효니까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니네요. 4번이 답이고, 이 지문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정답으로 걸었던 지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보수로서 금전을 받았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돈을 받게 되면 이거 103조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어디를 풀어보시냐면 04번이 아니라 0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03번 보니까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여기 써놨네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도 성립 요건도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효력 요건이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여기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인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언제나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그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을 주지 않는 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고로 2번 틀렸고요.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 거기 성립 후를 박스 치세요. 계약 성립한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요 3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자, 이거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법률을 계약한 이후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죠. 이런 것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다. 그래서 거기 3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효니까 3번이 그대로 답이 됐습니다. 4번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거기 표시된 동기, 박스 치세요. 동기가 표시됐다네요.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법률행위를 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다.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5번 갑니다.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108조 위반으로서 상대적 무효니까 이건 절대적 무효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상대적 무효지 반사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거기 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서부터 보겠습니다.